이 남자가 자기한테 되게 잘해주고 자기한테 연락처를 얻어갖고 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대. 아내가 숨겨왔던 성병의 근원, 너 여기 병이 있는 게 많은 남자들이랑 자서 걸린 병이야. 그리고 아내의 또 다른 남자들. 자기가 안마를 해서 돈을 벌어서 주겠다는. 나의 베트남 아내가 혹시 창녀? 내가 무슨 사창가 포주도 아니고. 수시로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아내의 단골 손님이었던 남자친구, 아니 동거나. 그 만남과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은요? 안녕하세요, 투보부의 정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불륜을 저질렀던 베트남 아내의 또 다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지난 영상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한 다음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남녀, 이 여성은요, 의뢰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남자는 한국 남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과감하게 여행도 다니고요, 호텔도 다니고 여기저기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남자와 그 앞을 가로막은 한 남자. 누군지 알죠? 과연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수아 나와.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다. 유수형 나와. 소장 받으실래요? 얘기 좀 하실래요? 저 갈까요? 아니면 제가 소장 보내드릴까요? 선택하세요. 빨리 나와. 다 알고 왔으니까 나와. 그리고 빼꼼히 얼굴을 내민 한 여자. 뭐야? 빨리 나와. 나오라고.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번역하시는 분 오고 있으니까 나와. 그리고 실체를 드러내는 베트남 여성. 내 핸드폰! 핸드폰 줘! 너 핸드폰 보여주기로 했잖아. 그럼 난 뭘 줘? 너 거짓말 했잖아. 안 해! 그런다면 내 거잖아! 너 뭐가 하는데! 그러면 이게 10월달 그때 여행을 갔다 온 거고, 억새가 있고 막 좀 추운 옷 입고 있었던 게 그 여행 갔다 온 게 24년 10월달. 일단 병원 가자 해서 데려갔죠.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성병이 쫙 나온 거예요. 성병이 쫙 나온 거예요. 비임균 요도염, 상세불량의 비뇨생식기계 현모충증,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 12종, 3종 이상의 복합 감염,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걸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 이 남자를 어디서 만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마사지 일했을 때 단골로 온 손님이다. 단골로 온 손님이다. 단골로 온 손님이다. 마사지 하고 있다. 스스로 얘기했어요. 마사지 가게에서 몸을 팔면서 일을 했다는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 아내는 남편 몰래 마사지 가게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곳에서 이 동거남을 만났다는 겁니다. 같이 살던 집 뒤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 하면서 이 남자한테 돈 받고 섹스를 하면서 단골 손님이었대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한테 되게 잘해주고 자기한테 연락처를 얻어갖고 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대. 그러면서 사귀게 된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너 걔랑 살으라고 그냥. 걔 사랑하면 걔랑 살아. 뭐 살다니까? 너 나 버리고 걔랑 살려고 했잖아. 씨발 왜 자꾸 지랄하고 있어? 왜 짜증나게. 화내지 마. 그냥. 너는 그 사람이랑 뭐 사랑을 하든 말든 섹스를 하든 나는 상관 안 해. 너 그 사람한테 가고 나한테 보상하고 그냥 가. 평생을 보상할게. 무슨 평생 보생해. 내가 나중에 늙으면 네가 나 버리고 또 도망갈 거잖아. 나는 너 사랑했어. 근데 나는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뭘 아직 사랑했잖아. 내 봐봐. 여보 거짓말이지. 그럼 나 봐봐. 여보 나 사랑했잖아. 사랑해. 내가 너 잘해주고 돈도 주니까 네가 날 좋아한 거지 뭘 사랑을 해. 난 너한테 안 속아있지. 제일 중요한 게 남편 몰래 마사지 가게에서 남의 남자 고추 만지면서 돈을 벌어서 집에다 돈을 보내줬어. 마사지 가게에서 만난 남자랑 같이 살다가 나한테 걸린 거야. 알고 있는데. 난 너 용서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도 잘못했고 사람도 잘못한 거야. 나만 잘못했어. 나만 잘못했어. 여보 아내 잘못했어. 오빠는 나는 용서 못한다니까. 몰랐어. 왜 아내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았던 남자를 어떻게 내가 그냥 용서해. 마사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아내. 하지만 아내가 일했다는 마사지 가게는요, 불호에 있던 이 업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단골 손님들과 따로 약속을 잡고 밖에서도 몸을 팔아왔었다는 아내. 여기 아내의 폰 속에는요, 수많은 한국 남자 그리고 베트남 남자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왔던 수많은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너 마사지 어디서 일했냐? 그러니까 여기랑 태능이랑 두 군데서 일했었다. 지명이 있었다고도 사장이 얘기를 했었고 외부에서 만난 손님들한테 돈을 따로 받
받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지금.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24년 5월부터 거기서 일을 했었고 그 가게에서 일한 거는 DB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남편인 의뢰인은요 마사지 가게 사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했었던 사실들을 모두 수집을 하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엑셀 파일이 바로 아내가 해당 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고 몸을 팔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파일들 속에 혜인이라고 적혀있는 이 이름, 아내의 베트남 이름인 비엔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요 아내는 2024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마사지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3명에서 5명에게 몸을 팔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로 확인된 것만 이것뿐이란 거죠. 언제 어디서 몸을 팔아오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얘가 OP에서 일하려고 구직 활동했던 내역이 있어요. 네네. 아내는 마사지뿐만 아니라 OP에서도 일을 구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자 내용들을 보면요 사진과 신체 사이즈 등을 상세히 보내달라는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성스럽게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해서 보내죠. 그리고 베트남 노래방에도 취업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너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 딱 보면 써있어요. 30분에 원샷 얼마.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검색해보니까 이거 토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저는 이 아내의 구직 활동 내용을 보면서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아내가 일이 끝나는 시간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대화 내용을 보시면요 이 아내는 무조건 새벽 1시 이전에 일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에서 일을 했던 기록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여성은 적어도 밤 9시 이전에 마지막 손님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을 하실 때 보통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시는? 출발할 때 4시쯤에 나가면은요 새벽 1시에 들어오고요. 1시간 2시, 12시쯤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자기가 이제 알바하는 시간이 2시에서 1시라는데 항상 일찍 나갔어요. 그럼 막 12시쯤에 그 전에 나가요. 10시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집에 한 밤 12시쯤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네요. 일을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일요일 빼고 다 일했어요. 일요일 빼고? 네. 이 여자에게는 뭐 한 10시, 11시부터 오전 그때부터 밤 12시까지의 자기 간섭받지 않는 자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터치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저는. 아내의 개인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 그렇게 하루 약 14시간을 자유롭게 가지게 된 아내. 그렇게 이 여성은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만 몸을 팔았고 밤 12시 이전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얘기했던 그 기시간,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집에 앉아있다. 제가 들어오면은 화장실에서 항상 뭘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샤워하는 척, 피부 관리하는 척, 그리고 유튜브 틀어놓고 뭘 하는 척, 나 화장실에 있어요 하든지 아니면 여기 공부방에 문 닫아놓고 공부하는 척 하니까 뭐 한다. 똑같아요. 항상.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매춘의 기록. 남편은 성병 역시 이 아내가 밖에서 몸을 팔면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성병이 쫙 나온 거예요. 성병이 쫙 나온 거예요. 비인균 요도염, 상세불명의 비뇨 생식기계 현모충증, 하부 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 12종, 3종 이상의 복합 감염 뭐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 병 걸렸잖아. 너 병 걸려 있었어. 너 다른 남자랑 잤잖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거는 병원에서 다 나와. 그럼 내 남자는 어떻게 알아요? 너 한국 오기 전에 너 검사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아니 그대는 너 여기 병이 있는 게 많은 남자들이랑 자서 걸린 병이야, 수정아. 알겠어? 14시간의 자유, 그리고 남편 몰래 몸을 팔아온 아내, 충격적인 성병 감염까지. 제가 만난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이고 또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남다른. 이거 뉴스거리예요 진짜. 미친년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집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아내의 흔적들. 그런데 그 안에서 아내가 몸을 팔던 여자라는 그 증거 역시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바로 이 화장품. 해놓고 직업 여성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거 보고 알더라고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젖꼭지에 바르는 핑크색이랑 일반적인 여성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화장품. 바로 이 화장품은요 유두나 성기의 색을 밝게 만들어주는 화이트닝 제품이라고 합니다. 짐은 뭐 자기가 필요한 것도 빼도 갔었고 다른 남자와의 동거, 그리고 충격적인 아내의 직업. 과연 이 의뢰인은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단 설득을 했죠. 그래도 내 마누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너 왜 이러고 다녔냐. 엄마 언니가 시켰대요. 돈을 많이 달라고. 갔으면은 집에 돈을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얘 이체한 걸 한번 봤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보통 보낸 거 없어요. 지통장으로 다 보냈어요. 집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번 돈을 모두 부모님께 보냈다. 하지만 돈을 보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아내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돼. 뭐 여기서 몸 파는 거 니네 나라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나큰 죄다. 그리고 너는 지금 바람을 한 번을 핀 게 아니라 2번 이상이다. 일단 용서해 줄 테니까 나는 남편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니까 너는 내 옆에 붙어 있어서 내 식당일 같이 도와라.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일하면 75,000원씩 적립시켜서 돈을 주겠다.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나가서 일하겠대. 모든 거 다 얘기할 테니까 자기 나가서 일을 하게 해달래요. 돈을 벌어서 위자료를 주겠대. 너 이거 내가 소송 걸면 위자료 기본 3,000이라고. 넌 지금 바람 피다가 나한테 걸렸기 때문에 마사지 다니다 걸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너는 추방당해야 돼. 추방 당하기 싫으면은 나한테 보상금을 주면 된다고. 그게 위자료야, 위자료. 여보 얼마나 준대? 내가 얘기했잖아 너한테 그때. 너 나한테 4,400만 원 줘야 된다고. 까가줘. 안 돼. 까가주세요. 싫어. 까가주세요. 너는 내가 용돈 주고 되게 잘해주는데 네가 마사지해서 돈까지 버니까 넌 나한테 계속 있었던 거야. 위자료를 이야기하자 내고부터 시작하는 아내. 처참한 현실이죠. 심지어 같이 일을 하면서 가게 일을 도우면서 마음의 빚을 갚으라는 이 남편의 제안을 아내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위자료를 몸을 팔아서 갚겠다고 말하는 아내. 제가 안마를 해서 돈을 벌어서 주겠다는 내가 무슨 사창가 포주도 아니고 진짜 막말로 나쁜 새끼였으면 그렇게 달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옆에 일단 데리고 있어서 근데 그래도 좀 갱생 좀 시켜보려고 식당에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고 일도 시켜보고 했는데 아 미치겠는 거예요. 또 계속 시비 걸고 난리치고. 그 마지막 만났던 남자애 걔랑 막 문자를 하고 뭐 걔한테 막 셀카 찍어서 보내고 새해가 밝는 날 뭐 뚝섬에서 만나요 막 이지랄 떨고 앉아있고. 이 아내는요 남친이었던 이 동거남을 잊지 못합니다. 수시로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근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한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 좀 넘어가니까 좀 잘 따라와요. 뭐 지가 또 이제 뭐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잘하더라고. 뭐 진짜 잘해요. 뭐 펜도 막 잘 쓰고 재료 정리도 잘해주고. 그래서 지가 갖고 싶은 거 있는 건 하나씩 사줬어요. 또 돈도 다 챙겨주고. 나중에는 아이폰 뭐 16 프로 맥스가 갖고 싶대. 그래 하나 사줄게. 뻔뻔하다.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다니까. 일말의 미안함이라거나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뭐 어떻게든 몸 팔다가 걸렸잖아요. 그게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 없었어요. 하나도. 근데 오히려 당당해요. 지가 웃겨가지고. 그렇게 가게에서 일한 지 2달.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일을 잘 도와줬고요. 의심스러운 행동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하는 의뢰인. 그렇게 2025년 3월이 되었습니다. 일단 아이폰 거기에서 마지막에 사주고 여성의 날 때문에 자기 또 집에 가고 싶대요. 대신 잘 지내, 잘 해보자, 착하게 지내보자. 그래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었지. 대신 내 핸드폰 보고 싶을 때 네 핸드폰 내용 보여주게 해줘.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가기 전날 핸드폰 한번 보자. 안 보여주네? 깠어요. 그 전 남자애랑 뭐 키스하고 있는 사진 그대로 걷다 옮겨놓은 거. 변한 줄 알았던 아내는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요 동거남과의 애정 행각이 담겨있던 사진들이 여전히 가득 있었고요. 수시로 주고받았던 문자 역시 가득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옛말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 너랑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를 베트남으로 보낸 의뢰인. 아내의 외국인 등록증은 남편이 보관 중이라서요. 이 여자 혼자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도 힘든 상황.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4월 1일 날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9일 전에 저한테 문자 와서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지가 이혼해달래. 너 염치도 없냐고. 바람피는 여자, 그렇게 남자들이랑 섹스하면서 돈 벌러 다니는 여자랑은 협의 이혼해줄 생각 추호도 없다고. 나는 협의는 없고 이혼 소송 할 거라고. 그럼 너 혼자 이혼 소송해. 그리고 저 차단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있으라고 했는데 말없이 29일 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좀 들어와 있어요. 아내는 남편 몰래 어느새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편법을 이 여자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임장에 사인하고 가라고 한 2장 내가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분증을 다 놔두고 갔어요. 근데 그거 들고 가서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위임장에 서명했으니까. 실크 사실 증명 그걸 받았죠. 뜨더라고요. 바로.
지난 3월 2일 베트남으로 돌아갔던 아내는 3월 29일 단 27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 여성, 아내의 체류 기간은 올 9월까지입니다. 과연 이 여성이 잡히게 된다면 법의 처벌은 가능할까요? 제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를 해보면 노래방에서 일한 거는 제재 사항이 아니래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이민자로 와가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일단은 출국관리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뭐 성매매 같은 거를 하면은 형사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겠죠. 그런 행위 없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일하면 출국관리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노래방 도우미도 일종의 기업군이거든요. 이거는 증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남자는 마사지에서 만난 남자고 이 여자는 자기가 마사지에서 일을 했다고 했고, 일단은 출입국법에 위반은 정확히 했어요. 이 여성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법 성매매를 했고요. 성병을 남편에게 전염시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매춘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했었다는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처벌 이외에도 의뢰인이 바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저희 투부부 채널에 제보를 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 혼자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저 이후로 다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한국에 있으면은요. 그리고 이 사람 한국 사람한테 계속 접촉을 하려고도 하고요. 제가 이 사람 어학당 보내줬을 때도 건대생인 척 하면서 도서관에서 남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접근했었어요. 공대 애들한테 접근을 많이 했던 그런 흔적들도 많이 보였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이상한 짓들도 하고 다녔었고요. 아내를 건국대학교 어학당에 보냈던 남편. 하지만 아내는 이 신분을 이용해서요, 유학생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아내의 SNS 계정을 보면요, 마치 대학생인 것처럼 개강 파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사진을 올렸고요. 도서관 이용 카드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드나들며 남자들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만일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요, 이 여성을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똑같은 피해를 막고 싶다. 그게 제일 커요. 저도 많이 당했고 분명히 2, 3, 4, 5, 6, 7, 8 피해자 계속 생길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속삭였던 편지들은 아직도 의뢰인의 심장을 후벼파는 중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의뢰인은 오늘도 텅 빈 집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한국에 몰래 들어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의뢰인의 아내,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웬티 흥비엔, 2001년생 베트남 북부 빈푹성 빈옌 출신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3년 한국에 입국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마사지, OP 등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사지 가게의 단골 손님과 연애를 하고 동거를 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마사지에서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며 성병을 얻었고 이를 다시 남편에게 전염시키는 등 말도 안 되는 짓을 수도 없이 벌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여성은요, 한국에 몰래 들어와 지내는 상황이며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여성을 목격했거나 고용을 하고 있는 고용주들께서는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죠. 제 와이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눈이 2개고 팔다리 2개씩인데 저 여자는 대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말이죠. 베트남 사람들 역시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투부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보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